합격하소서. 아마 지금 다 이 마음으로 계실 거고요. 합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 세노의 12기고요. 북클럽 팀장을 맡고 있는 도윤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오래 했어요. 오래 하는데 이제 아내가 직업을 좀 바꾸라 그래서, 이유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면 강의가 10시에 끝납니다. 10시에 끝나면 집에 오면 11시쯤 되죠. 그러니까 같이 뭐 부부 동반 모임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제 그들 불만이어서,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1년 1차 하고 그 다음에 2차 이렇게 해서 이제 자격증을 따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일을 하면서 이게 결혼과도 참 비슷한 일이구나, 중개사라는 직업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은 중개사 직업을 훨씬 잘할 수 있고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 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좀 책 읽고 그다음에 좀 마음 공부를 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제 마음이 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를 저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행을 하면서 세상을 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결혼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사랑은 빠진다고 표현을 하죠. 원래 사랑을 한다는 표현보다 빠진다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 좀 많이 됐어요.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라서. 그래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수행을 하면서 인생을 좀 살고 싶은데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혼 생활이 최고의 수행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결혼을 하고 보니까 그 말이 실감이 났어요. 아마 결혼하신 분들, 동감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좀 한 시간 정도 해야 돼서 실례지만 잠깐 겉옷을 벗고 진행하겠습니다. 중개사를 개업하고 이제 일을 하는 와중에,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별내에 있는 아이파크 2차를 중개를 할 텐데요. 거기 어떤 손님이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분은 월세 손님이었는데 계약 중간에 이사를 가시게 돼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집이 나가지 않으면 이분이 자기가 월세를 계속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고, 이분은 직장 때문에 꼭 집을 옮겨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빼달라고 부탁을 여러 번 하셨고, 그 집을 신경을 써서 이제 임대를 놓아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먼저 나가면서 사무실에 들려서 부탁을 하고 간 경우죠. 근데 이제 월세 임차가 그 당시 월세만 하더라도 34평이 100만 원 정도 나갔기 때문에 100만 원 월세를 내면서 감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찾기가. 그래서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분은 꼭 이사를 가야 되니까 부탁을 하고 갔어요. 그 와중에 이제 이 월세를 임대를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좀 생겨서 이렇게 중개를 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을 우리 실장님이 처리를 하시게 됐는데, 임대차 계약을 하겠다고 들어오시겠다는 분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못 하시게 됐다는 거였어요. 물론 계약서를 쓰기 전이었어요. 중개사무소에서는 책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서를 쓰기 전이니까 사람들 마음은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저희 실장님한테 이렇게 막 윽박지르셨던 거예요. 자기가 이 집을 월세를 놓고 서울로 나오면서 서울 쪽에 있는 집을 얻어도 되겠느냐. 실장님은 사실 자신이 없죠. 근데 우리 실장님은 처음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자격증을 따서. 근데 그 손님이 내가 지금 이 집에 계약을 해도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윽박지르니까, 저희 쪽에 새로 계약을 이 집을 들어오겠다는 분은 구두로 내가 이 집을 들어오고 싶다 약속을 하고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계약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서울에다가 집을 계약하고 왔던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님 마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못 하겠다고 했어요. 이 손님은 와서 난리를 쳤어요.
자기는 저쪽에 계약을 하게 해놨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런 경우에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져야 될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계산을 했던 거예요. 사람을 보면 이분이 초보인지 경험이 많은지. 만약에 대부분의 경험 있는 분들은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쪽에 계약을 하셔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없다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 싶은 마음, 계약을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손님은 왔다 가서 구두로 얻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마음에 들어 했고, 그래서 이 방을 얻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법적인 책임은 없어요. 그러나 손님 쪽에서는 자기가 계약을 한 거는 자기 책임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든 부동산의 책임을 물으려고 들어요. 그래 꼬투리를 잡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파트 가격이 자꾸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매를 이렇게 원하시는 손님이 있죠. 그래서 자기 집을 이제 손님을 찾아서 부동산을 체결을 해드리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보통 매매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를 잔금 기준으로 잡는데요. 계약을 하고 이제 잔금일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매도하시는 분이 갑자기 집을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 사이에 2억이 올랐어요. 계약금은 3천만 원이고. 그러면 아시다시피 배액 배상하고 6천만 원 해도 본인한테는 이득이에요. 그 이득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올라갈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집을 매수해서 들어올 사람은 전세를 살다가 이 집으로 오는데 이미 그 전세방을 다른 집 임차인한테 계약을 했겠죠. 집을 계약을 했으니까. 그럼 이 사람 공중에 붕 뜬 거예요. 공중에 붕 뜬 거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비워줘야 되고 자기가 들어가겠다는 집은 계약이 안 된 거죠. 매도인 입장에서는 당신은 가만히 앉아서 돈 3천만 원을 더 벌지 않냐 이렇게 하고 굉장히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유는 우리가 일하는 시장이 욕망의 시장입니다. 그 욕망은 돈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돈이 중심으로 있고요. 욕망은 불과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산불이 붙으면 끄기 쉽지 않잖아요. 옮겨가기 쉽고 더 확산되기 쉽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한 번 붙은 욕망이 잘 꺼지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냉철하게 절제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매일 때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개사가 그 속에서 중심을 잘 잡지 않으면 그 불길에 같이 타오르게 돼요. 손님 입장에서는 돈 얼마 손해 이것만 계산하지만 중개사 입장에서는 마음을 다치게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개사가 돼서 가장 크게 생각하시고 노력하실 일은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 교육팀에서 이런 강의를 여러분하고 함께 진행하게 됐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물 중에서 첫 장 보시면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인연을 맺음에 너무 헤퍼서는 안 된다. 옷깃을 한번 스친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살아가는 우리지만 인간적인 필요로 접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의 몇몇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으로 맺어 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진실은 진실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일로 결실을 맺는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준 하투페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법이다. 법정 스님이 이런 글을 남기셨는데요.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사무실 한쪽에 붙여놓고 제가 마음이 힘들 때 가끔 쳐다봤던 글이어서 같이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개업을 하시거나 소속으로 일을 하시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아까는 매도인이 변심한 경우였는데 이번에는 매수인이 변심한 경우가 있어요. 집을 계약하고 다른 곳에 더 싸고 좋은 곳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이 안 되게 됐어요. 그러면 매도인은 자기 집이 팔렸기 때문에 다른 집을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집을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분은 그 집에 들어갈 돈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사를 갈 때 그 돈을 다 가지고 이사 가지 않아요. 자기가 계획한 곳에서 안에서 이사를 가기 때문에 그 계약이 성립되지 않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되는 거죠. 매수 예정자는 자기가 계약금을 포기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만한 대가를 치렀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개사는 수없는 조정 과정을 걸치게 돼요. 전화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수없이 걸치고 그 다음에 매도인은 그에 따라서 이삿짐도 맞췄을 것이고 새로운 집도 들어갈 계획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 어느 한쪽에게서 중개 수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비싼 집은 지금 17억 정도 가는 집들이 있어요. 아파트가 정상적인 사실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현실이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17억이면 중개 수수료가 1,53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 손님과 물건을 다 맞췄다고 한다면 3천만 원이 넘는 돈. 그럼 요즘같이 조금 시장이 상황이 어렵거나 그럴 때 한 두세 달 계약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월세도 내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실장님 월급도 드려야 되는데 이제 3천만 원이 생기면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 덜게 되죠. 그리고 그런 호황이 계속되면 또 큰 돈도 벌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계약이 어긋나게 되면 마음에 입는 상처가 크게 돼요. 어느 절에서 스님이 이제 탁발을 나서게 됐어요. 탁발을 나서게 돼서 탁발을 하고 돌아오는 과정에 그 과정에 이제 강을 건너게 됐는데 그 탁발하는 도중에 비가 와서 물이 많이 불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웬 아리따운 처자가 여기를 어떻게 건널까 그러고 망설이고 있었어요. 제가 1시간 정도 계속 강의를 해야 돼서 이게 좀 거리가 있어서 마스크를 잠깐 벗고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노스님이 이제 탁발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 식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겁죠. 그런데도 그 처자를 업어서 건네주고 그리고 절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스님과 같이 갔던 젊은 수행승이죠. 젊은 스님이 그 노스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스님, 아까 그 아리따운 처자를 업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그 처자가 아리따웠던 거죠. 그러자 스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강가에다가 그 처자를 내려놓고 왔는데 너는 아직까지도 업고 있구나. 그렇죠. 우리는
계약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가 생깁니다. 수많은 변수가 생겨서 손님이 변심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중개사들이 방해를 하기도 해요. 내가 계약하려는 물건에 1,000만 원, 2,000만 원, 몇천만 원을 더 받아주겠다고 그 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성사 직전까지 갔던 내 계약이 어그러지게 돼요. 그리고 그 중개사가 누군지 알았을 때 분노가 치솟겠죠.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손님은 얼마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손님이 와서 부탁을 해서 어렵게 매매가 됐는데도 큰 소리치고 마음을 바꿉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손님은 나의 중개 수수료를 위해서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부동산 시장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욕망이 들끓어요. 사실은 그 욕망 때문에 우리가 중개 일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 한복판에 살아가는 중개사는 정말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아프게 돼요. 가장 일이 활발할 때가 분양권이 시장일 때예요. 제가 들어갈 때도 아이파크 입주 전에 분양권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전매 제한이 막 풀리면 거래가 활발해져요. 활발해지면 오전에 있던 가격에서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3,000만 원이 뛰어요. 오후에. 그런데 보통 그렇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 수십 차례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매수자는 직장에 휴가를 내고 매도자도 휴가를 내는 경우도 있고 서류를 다 준비해서 옵니다. 아침에 확인을 합니다. 몇 시에 계약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오는 도중에 갑자기 아내가 또는 남편이 반대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바로 이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대편 손님은 불같이 화를 내고 그 화를 다 부동산에 쏟아붓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중개를 해야 수수료가 생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도 비난만 받고 마음이 힘든 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결과는 그 화풀이를 음식으로 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부동산 사장님들이 후덕하신 분들이 바로 그런 이유가 많아요. 현대인의 대부분의 병은 많이 먹어서 생깁니다. 옛날에는 영양실조나 이런 것 때문에 생겼지만은 현대인의 대부분의 병은 많이 먹어서 생깁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음식을 밤에 안 드시는 게 좋은데 이 영업하다 보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영양가 높은 걸로 조금씩 나눠서 드시고 건너뛰시고. 운동은 결국 음식을 먹은 거에 대한 어떤 에너지 소비인데 쉽게 짬을 내지 못하세요. 하겠다고 하시면서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 오래 하실 거잖아요. 1년 하고 2년 하고 그렇게 그만두려고 하신 자격증이 아니시잖아요. 오랫동안 하시려면 처음부터 체력 관리, 그 다음에 일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중개사무소를 복덕방이라고 했죠. 이 말은 촌스러운 말이 아니라 저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방 자리에다가 격자를 하나 놓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을 짓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서로 말씀들을 나누시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복을 많이
짓고 복을 지으세요. 이런 말씀을 나누시면 어떨까 합니다. 복을 많이 지으시고 덕을 쌓고, 우리가 공덕을 쌓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덕을 많이 쌓으시면 마음을 다스리셔서 어떠한 일이 생겨도 덜 흔들리거나 안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개사를 해보시면 일반적인 직장인의 월급 이상을 능가하거나 운이 좋으신 분은 중소기업 규모의 수입을 올리시기도 하세요. 주변의 분들 중에서 돈을 좀 잘 버신 분들 중에서 돈을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고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10배쯤 얼굴이 환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건너들은 얘기에 제가 사는 동네에 100억대 정도 부자가 계셨어요. 이분이 살던 동네에 갑자기 수용이 돼서 보상을 받아서 재산이 100억 정도 되신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동네 사는 어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시고 1억을 못 받으셨어요. 근데 1억이 큰 돈이죠. 작은 돈이 아니죠. 100만 원씩 100번을 모아야 되는 일입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8년 이상을 모아야 생기는 돈이라서 그 어른은 큰 마음에 짐을 안게 되었어요. 그리고 병을 얻어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100억을 가지고 계신 분이 1억을 못 받아서 병이 커져서 돌아가시게 돼요. 부동산 일을 하시게 되면 이런 경우를 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중심에 우리들 중개사가 있다는 거예요. 중개사도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은 쉽게 옮겨 붙습니다. 끄기 어려워요. 내가 수십 차례 통화를 하고 수십 번의 조정을 걸쳐서 수수료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벗는데 저 손님은 2달 만에, 1년 만에 몇 억을 벌게 되는 모습을 보고 드디어 그래! 나도 결심해서 투자가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마구 사놓게 됩니다. 10년 전에 일하셨던 분이 지금 월세방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개사로 일을 10년 이상을 하셨는데 중개사 일만 하셔서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런데 투자가로 변신을 하시게 됩니다. 투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을 보셔야 되는데 못 봐요. 2채, 3채 마구 명의를 빌리고 친척을 동원해서 투자를 하시게 돼요. 저는 중개사가 굉장히 격을 갖춘 일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변호사, 공인회계사처럼 중개사도 충분히 전문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욕망에 들끓는 부동산 시장에서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진실하게 일을 하겠다는 소망을 꼭 갖고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